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8-3강으로 지장간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공 심화과정을 시작하고 나서 그 청간 지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할애했고요. 그 다음에 충과 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지장간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 이론들이 이제 사주명리학에 복잡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사주명리학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장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선 전공 기초과정에서 제가 지장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전공 기초과정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전공 심화과정의 지장간을 강좌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장간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지금 사주 만세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1963년 음력 8월 15일에 태어나신 분이고 계묘년 신유월 무인일 경신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여기에 무임경, 무병갑, 경신갑을 이런 한자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장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만세력을 딱 봤을 때 대개 지지 밑에 한자가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십천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을 지장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땅지자에 감출장자에 이 방패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지자는 청간 지지할 때 이 지지를 말하고 이 간이라는 것은 청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감춰져 있는 청간 이런 뜻이죠. 이 지장간의 한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지지에 감춰져 있는 청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인신하고 유묘라는 이 네 개의 지지가 있잖아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청간이 4글자, 지지가 4글자가 있는데 이 지지 4글자 안에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청간의 기운이 바로 지장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청간의 성질이고요. 청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근본이고 지지라는 것은 땅의 근본을 나타내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사는 인간의 근본은 지장간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당사자의 지향하는 십성관계를 파악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이 사주팔자 갖고 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수들은요, 이 밑에 있는 지장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지라는 이 지장간 안에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잖아요. 그러면 병화라는 것은 화생토로 여기에서 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성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간목이라는 것은 목국토로 간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는 사주팔자 안에 있는 이 8개의 한자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장간의 십성에 관련된 부분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수들은 이 지장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대운이나 1년운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병신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신년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신금이 딱 들어오면서 인신충이 되는데 이 신금을 봤을 때 신금이라는 것 안에는 경금과 신금이라는 두 개의 지장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운에서 대운이라든가 1년운에서 들어오는 지장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수들은 이렇게 사주팔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장간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행운에서 지장간까지 지장간끼리 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이 지장간을 자세하게 공부를 했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사주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요, 초기, 중기, 봉기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초기, 중기, 봉기라는 것은요, 그 한 달 30일이 있으면 이것을 그 초기, 중기, 봉기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임목 안에 있는 것은 무병갑이잖아요. 그럼 이 무토가 초기고 병화가 중기고 간목이 봉기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병갑이라는 이 지장간이 있으면 임목 안에 있는 이 무병갑이라는 그 세 개의 천간의 기운이 있으면 이것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무토는 초기, 병화는 중기, 간목은 봉기.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보통 인신사의 그 생지에 해당하는 인신사에는 초기를 7일로 보고요. 중기를 7일, 봉기를 16일로 봐요.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이 있으면 그 앞에 7일 정도는 그 초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중기라는 것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7일, 그리고 나머지 16일은 봉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좌오묘유는 초기를 10일로 보고 봉기를 약 20일로 보고요. 그리고 진술충미라는 것은 초기를 9일, 중기를 3일, 봉기를 18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이제 이 날짜를 따지냐면 절입시기 기준이에요. 절입시기. 그러니까 2월 4일 날이 이제 입춘이 들어오는 때잖아요. 이 절입시기가 대개 매달 양력으로 봤을 때 매달 4일서부터 8일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그 입춘이 2월 달에 들어왔는데 2월 4일 날이 입춘이란 말이에요. 그럼 2월 4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초기는 7일이니까 4일부터 10일까지 해당하겠죠. 4일서부터 10일까지가 초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11일서부터 17일까지가 중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그 다음 달 절입시기. 그러니까 그 다음 달 절입시기가 만약에 2월 4일이다. 그러면 2월 3일까지가 그 봉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의 이 초기, 중기, 봉기라는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기자가 기간을 나타내는 기자로 쓰여야 될 것 같은데 기운 기자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는 것이 그 운의 흐름 이런 걸 나타내니까 그 기일 기자를 쓴 게 아니라 기운 기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지하고 왕지, 그러니까 인신사에 해당하는 생지와 좌오묘유에 해당하는 왕지, 그리고 진술충미에 해당하는 고지, 이것은 그 날짜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신사회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지에 해당하는 인신사회라는 것은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좌오묘유라는 것은 가장 왕성할 때고, 그리고 진술충미라는 것은 그 전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장간이라는 것도 그 날짜가 생지냐, 왕지냐, 고지냐, 인신사회냐, 좌오묘유냐, 진술충미냐에 따라서 그 구분하는 날짜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장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요, 뭐 생진이 왕진이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기초 시간에 있는 그 지장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초 시간에는 이 초기, 중기, 봉기 이런 것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날짜를 나누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요, 이 날짜를 정확하게 따지질 않아요. 이 날짜가 이
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칼로 무썰듯이 정확하게 날짜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단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날짜를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 이 날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장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지가 12지지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지장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지장간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개가 있는 것도 있고 3개가 있는 것도 있죠. 자수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임계인데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는 것은 2개 아니면 3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개나 3개씩 이렇게 지장간이 있는데 제가 이걸 초기, 중기, 봉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게 초기에 해당이 되고 맨 밑에 있는 게 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게 중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일단 자수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 자수라는 것이 지장간이 임수와 계수예요. 그러면 임수라는 것은 초기가 이제 임수고 본기가 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요. 책에 따라 주장하는 학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학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 이 자수가 이제 본기가 임수고 초기가 임수고 계수가 본기란 말이에요. 임수가 초기고 계수가 본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초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매월 첫 절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일수만큼 전달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의미로 전달의 봉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여서 여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매달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그럼 자월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지가 있고 매달 이제 절기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음력으로 11월 달에 이제 해당이 되죠. 음력으로 11월 달에 해당이 되면 이 11월이라는 때는 상당히 추운 때예요. 추운 때인데 그러면은 자월이 시작되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내내 똑같은 기운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월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에는요. 그 전달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전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전달의 기운이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운이 쭉 지나면서 자월 본래의 그 추운 날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라는 게 있잖아요. 기운이라는 것이 절기의 기운이라는 것이 서서히 이렇게 변하는 거지 추웠다가 날씨가 점점 풀리고 그러면서 또 따뜻해지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변하는 거지 추웠다가 갑자기 오늘 1일이 됐으니까 오늘부터 따뜻해질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싹 따뜻해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보면은 30일을 봤을 때 처음에 한 7일 정도는 그 전달의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이것이 서서히 기운이 변한다는 거죠. 변해갖고 그 달의 원래의 의미의 그 기운으로 변했다가 다시 그 다음 달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은 서서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월의 전달은 해월이잖아요. 그렇죠? 자월의 전달은 해월이니까 이 전달 해월이 그 봉기가 뭐냐면은 임수거든요. 그러면 이 임수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서 자월의 초기도 임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2지지 모든
그 지장간이 전달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월이 초기가 임수고 봉기가 계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달은 초기에서 전달 봉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월의 봉기가 계수니까 그 다음 달 축월의 초기도 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축월의 봉기는 기토인데 그 다음 달 인월의 봉기 초기가 무토예요. 그러니까 이 인월 같은 경우는 기토가 돼야 되는데 초기가 기토가 아니라 무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월 같은 경우는 좀 예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묘월 같은 경우는 이 인월의 봉기가 가버리니까 간목이니까 초기가 간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진월이라는 것은 이제 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묘월의 봉기가 을목이니까 진월의 초기도 을목이 됐죠. 그리고 4월은 또 진월의 봉기인 무토니까 4월의 초기도 무토가 됐습니다. 5월도 똑같이 병화니까 또 병화가 됐고요. 미월도 정화니까 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신금에 있어서 또 예의가 생기죠. 미월의 봉기가 기토인데 신금의 초기는 기토가 아니라 무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은 봉기인 경금이 초기로 와서 또 경금이 됐고요. 그리고 술월은 이 신금이 초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월도 이 무토가 초기가 되면서 이 무토의 그 기운이 그대로 넘어와서 초기가 무토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요. 지장간이라는 것은 그 두 개나 세 개가 형성이 돼요. 두 개나 세 개가 형성이 되는데 그 매월 첫 절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일수만큼 그 바로 전달의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이 초기라는 것은 그 전달의 봉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초기는 그 전달의 영향을 다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 생지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생지가 바로 인신사의 4개를 말하죠. 여기에서 인신사의 4가지를 생지라고 합니다. 이 인신사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날생자를 써서 생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인신사회를 보면은요. 임목은 무병갑이고요. 그리고 4월은 무병경이에요. 그리고 신은 무임경이고 해는 무갑임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신사의 생지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요.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어요. 인신사에는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양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가 생긴 것은요. 지금 임목에서 초기가 무토잖아요. 그럼 전달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똑같은 기토기운이긴 하지만 기토가 초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지에 해당하는 인신사에는 전부 다 양으로만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토가 무토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전달의 이 봉기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는 기토가 돼야 되는데 인신사의 4가지는 전부 양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토가 무토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또 그 왕지가 있잖아요. 왕지가 가장 왕한 성향을 나타내거든요. 이것이 자오묘유를 나타냅니다. 자오묘유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왕지는 다 2개로만 되어 있어요. 자월이 임수와 계수로 되어 있고 왜 2개로만 되어 있냐면 다른 게 끼어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가장 왕할 테니까 완벽한 기운을 나타낼 때니까 다른 기운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 봉기에 해당되는 그 기운만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도 전부 그 수기운에 해당하는 임수와 계수만 있고요. 그리고 묘월도 이 목기운에 해당하는 간목과 을목만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6월도 이 금기운에 해당하는 경금과 신금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5월만 토기운에 해당하는 기토가 들어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 5월이라는 것이 그 뜨거운 병화가 태양이 비추면 그것을 이 땅이 그 태양을 머금어요. 제가 그 기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태양을 머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다가 열을 저장하는 거죠. 그렇게 땅 속에 열을 저장하니까 겨울이 됐을 때 나무가 얼어 죽질 않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나무가 얼어 죽지 않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겨울에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땅을 파면 그 나무 뿌리 줄기로 뿌리 그 옆으로 축축합니다. 물기가 있어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뿌리 그 부근에 축축한 그 수분이 있고요. 그 수분이 따뜻해요. 한겨울인데도 따뜻합니다. 그것은 여름에 비쳤던 그 태양열을 땅이 머금었다가 이 나무의 뿌리를 추울 때 겨울에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화는 왕지인데 유일하게 이 토기운 기토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기는요. 봉기는 이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자수에서는 개수, 축토에서는 기토, 임목에서는 간목. 이렇게 그 본래에 해당하는 그 오행 그 12지지에 해당하는 똑같은 그 천간을 그 봉기라고 하는데 해당 지지와 같은 음양 오행의 천간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달의 기운이 가장 성숙한 상태를 말하며 다음 달의 초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봉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달의 초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목이면 그 다음 달의 초기가 간목이 되고 무토면 그 다음 달의 초기가 무토가 되고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기, 중기, 봉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것이 인신사에는 7일, 7일, 16일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고 자오묘유는 10일, 20일 이렇게 해당이 되고 오화 같은 경우에는 그 토기운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일, 10일, 10일 이렇게 나눠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축미는 9일, 3일, 18일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환절기에 해당이 되니까요. 환절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게 날짜가 좀 다른 것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지지를 살펴보면은요. 그 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지장간이 앞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장간끼리 합이 되기도 하고 지장간끼리 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장간에 담겨있는 십성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주의 성격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런 걸 따질 때 지장간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무재사주다. 그러니까 재물운이 사주원국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장간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없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장간에 있으면 사주원국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깊이 있는 사주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중요한 지장간을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고요. 오늘은 지장간의 그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한 2시간 정도 더 할애를 해서 이 지장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